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27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최근 분위기와는 다른 양봉을 형성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44%, 그리고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2.38%,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분봉상 흐름을 체크해 본다고 하더라도 오전 중에는 전일 미국 증시의 혼조세 마감에 이어서 장중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전일의 종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킨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언가가 특별한 요인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할 만한 내용보다는 사실 다시금 2차 전지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강세,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상승 견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슈를 따져보자면 개별적인 호재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에코프로 시리즈의 호재가 들어온 내용도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기가 팩토리를 한국에 유치시키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가 있고 다양한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2차 전지의 상승을 바라볼 때 이런 이슈들이 크게 중요하냐 라고 여겨보면은 무언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략을 세울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2차 전지가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숨도 안 쉬고 오른 게, 물론 2차 전지의 강한 전망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겠으나,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시장이 좀 왜곡 현상이 결국은 풀려야 되잖아요. 정상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 모멘텀이 실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의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곧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전일 미국 증시 장 마감 이후에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외에서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인텔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동시에 GDP가 발표가 된다. 1분기 GDP. 한국 말고 미국이요. 근데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한국의 왜곡 현상 말고 거시적으로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요소는 결국 금리와 경기죠. 두 가지를 우리가 무조건 따로따로 각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동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GDP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심리에 좀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게 상방이 됐던 하방이 됐던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FOMC도 다음 주잖아요. FOMC를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이 FOMC와 관련된 내용들이 살짝 수면 아래로 묻히는 감들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소 여길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적으로 국내 증시는 사실 아까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린 것도 드린 거고,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슈들이 그게 2차 전지가 되었건, 수소라거나 친환경 관련된 내용이 되었건, 아니면은 러시아와 관련해서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을 보이는 거건, 개별적인 이슈들이 꽤나 종목별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좀 반대로 상반되게 생각을 해보면은, 증시의 낙폭이 커졌던 것을 확인을 했고, 증시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 엄청나게 큰 노력이 있거나 엄청나게 빼곡하게 수급이 채워지지 않았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낙폭도 확대가 될 수 있고 시장 역시 언제든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리스크 분명 인지를 해둬야 됩니다. 제가 비관론자처럼 시장이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내용인데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100%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상방과 하방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나눠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 양방향성 갈림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기존적으로 돌파를 못했던 자리를 매물을 좀 채워주면서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금 그 자리에서의 이제 지지의 여부가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 여기서 이탈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존적인 고점 근처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 480일선과 함께 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가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큰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곡 현상의 지속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증시의 변동성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